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다가 자기가 묻길래 어 그 승천자 중국의 황제는 나이가 어린 나이에도 청명하고 지혜롭고 그다음에 이를 받쳐주는 어진 신하들이 조정에 있으니 그 중국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1574 년이잖아요. 이 간 해가. 그때 중국 황제가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신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력제라고 하고 하는데 1563 년에 태어났어요. 1620년까지 살았는데 이 여기 창자가 된 게 1572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몇 살이에요, 이거? 10살이잖아요. 9살. 그죠? 그래 가지고 1620 년에 세상을 떴으니까 이 사람이 명나라 때 가장 오랫동안 황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48년 정도 됐잖아요. 47 년이라고 그러는데 47 년. 자, 이 사람은 인생이 이제 맨 처음에 한 10 년은 9 살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황제지만은 그 애기 때문에 모든 그 업무를 누가 처리했냐면은 요 요 이 어진이가 이 받쳐주는 신하가 인제 그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 20 살이 될 때까지 뭘 했냐면은 요 맨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공부를 시키는데 신하들이 이때에 그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장거정. 유명한 그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환관인 그 태감이라고 환관인 풍보라는 이제 두 사람이 협조를 해 가지고서 그 권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장거정이 소위 명재상이에요. 명재상인데 동시에 이 황제의 선생이에요, 선생. 그래 가지고 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 오전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덜 하면 자기 엄마가 종아리를 막 때렸대. 그게 황제인데. 엄마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선생도 이제 이제 잘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황제가 엄마가 세상을 뜨고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여자를 데리기 시작하고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인간이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 가지고서 선생을 내쫓았어. 그래 가지고 가산을 몰수하고 그 막 거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자기 선생을. 그래 가지고 이 합병의 장거정은 세상을 두고 자기 아들들을 막 자살했어요, 자살. 이게 중국에 항상 있던 거예요. 이게 황제 어릴 때 아니면 황제를 잘 또 옆에서 권력을 행사하면은 반드시 당해요, 반드시. 근데 공부를 시켰으니까 공부를 배우면서 엄격하게 하니까 이제 저놈은 언젠가 저 아주 뒤집어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중국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 재생들을 나중에 그다음에 이 태감 요런 사람들을 내쫓아 가지고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만든 그런 황제들도 있어요. 거지로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이제는 이제 총명하다고 그러죠. 총명하다고. 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북경에 도착했어요. 북경에 도착해서 회동관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회동관에는 건물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남쪽 건물을 옥화관이라 그래요. 옥화관. 옥화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고를 이제 보면은 자, 회동관의 규모가 회동관이 방이 한 470개 정도가 있다. 이게 이제 크죠. 그죠? 근데 북관은 서역과 왕후니까 이거는 이 황제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인제 그 땅을 여기저기 갖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걔네들이랄지 이 남쪽 동북 소수의 사신들이 머무는 공간이고 이 남관은 옥화관인데
조선, 일본, 안남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다. 근데 옥화관을 왜 옥화관이라 하냐면 옥화라는 강이 있어요. 강 옆에 이제 만든 건물인데 이게 지금 옥화관이 이 북경에 있어요. 있는데 이 강이 안 보이고 지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덮어버려가지고. 옛날에 청계천 덮듯이 해가지고. 근데 그 밑에 조그만 개울이 아직 흐르고 있대요. 그 지나가는데 바로 여기가 옥화강이 지금 흐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그 중국에 저기 북경에 가서 어디 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조국마가 이제 도착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와가지고서 우리가 왔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 홍려시라는 이 중국의 그 조정에 있는 관서인데 여기 이제 그 손님들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거기 관서인 거죠. 그다음에 이 중국에는 황제가 그 조회를 보는 것이 369일 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이제 본다고 하는데 이때에 이 관원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이제 황제 얼굴을 이제 보거나 뭐 목소리를 듣거나 이런 이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황제가 자기가 성인이 되고서는 이거 안 했어요. 하나도. 그 자기 스승들 때 쳐버리고는 이거 안 했어요. 그 원칙은 이렇지만은 뭐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쪽에 이제 먹는 거를 대주는 관사가 이 광록시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이 조선 사신들이 먹을 거를 이제 보내왔다 이거죠. 쌀이 그 백미가 있고 술이 있고 차가 있고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이 장 그다음에 향료 저기 이 요리하는 때 쓰는 이제 그 기름이에요. 기름 그다음에 후추 근데 이거죠. 그래서 중국서는 그 부모님이 나가셔가지고 나를 저기 그 나와가지고 길러주신 은혜할 때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그 뭐 그 나를 길러준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그 은혜 구체적인 걸 얘기할 때 늘 하는 게 쌀, 그다음에 그 장류, 그다음에 이 기름, 그다음에 땔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버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그 중국에 그래서 요리에 항상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으로 볶거나 뭐 하잖아요. 이 기름, 그다음에 땔감, 쌀, 그다음에 이, 이, 이 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 보내왔던 거죠,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성에 이제 들어가는데 몇 번 가요. 몇 번을 가는데 이 동입틀 무렵에 이제 가가지고 오문에 이르러서 그 이제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오문이 뭐냐면 이게 그 궁성의 정문이에요, 정문. 그리고 오문에 이르면은 여기에 그 황제가 나와가지고 오문에 그 문 위에 이제 서가지고서 그 뭐 그 얘기하고 그러는 그 행사들이 이제 많습니다. 많은데 그 영국이나 무슨 그 일본 이런 거 보면 그 왕족들이 베란다에 쭉 서가지고서 뭐 손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베란다. 이 베란다 같은 거예요. 오문이.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은 그 입장권 파는 때가 이제 오문인데 그 앞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 거기 쫙 모여가지고 있으면은 황제가 그 문 꼭대기에 그 올라와가지고 그 보이는 겁니다. 모습을. 그래서 이제 북을 치고 어쩌고 하다가 황제가 황금문에 이제 납시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13도의 여러 성관들과 더불어 오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러잖아요.
13도가 뭐냐면 명나라가 전국에 13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13도. 성이 13개죠. 거기에 이제 그 관계자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도지사가 온 거죠. 그 사람들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6마리의 코끼리가 문 밖에 나눠서서 있고, 뭐 성대하게 이제 쫙 진열을 사람들이 이제 하고 아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려시의 관원이 조선국에서 온 형조 참판 등 31원, 31명이 왔습니다. 그 소리를 이제 보고를 하니까 황제가 친히 이 오금을 바르며 말하기를, 12살에 12살 먹은 애죠.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줘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들은 오금이에요. 오금, 황제. 그러니까 목소리가 매우 맑고 낭낭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번 다시 뭐 머리를 조아리고 어쩌고 하고 조회가 끝났어요. 끝나니까 황제가 저 사람들에게 술과 밥을 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록사라는 데가, 광록시라는 데가 이 음식을 다루는 데인데, 거기서 술과 밥을 이제 차렸어요. 황제가 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서 먹으려고 갔더니 음식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십 명이 들어와가지고 다 집어갔다고, 먹을 거를. 이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이게.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중국의 그 어떤 그 역사 계리가 없죠, 이런 거. 저 사람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부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자문을 바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공적인 그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중이 이 예부에 있는 관리가 이 조선 사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당신의 나라의 표문은 황제에게 바치는 조선 국왕의 편지예요. 표문을 보았더니 조정을 공경히 받드는 뜻을 볼 수 있었다. 니네 아주 상당히 기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반드시 기자의 유교를 신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게 중국에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온순하고 충성을 바친다.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부에 가서 조선을 갖고 온 그 박물, 이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조공. 조공품에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이 있고, 특별히 말을 바쳤어요. 말. 이 당시에는 이 박물과 공말을 예외에 바치는데, 보니까 일일이 뜯어가지고서 검열을 했다. 봤더니 그 범의 그 가죽, 표피가 습기로 말미암아 두 군데가 상해가지고서 까맣게 변색이 되니까 그 낭중이 다시 말려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말려갔다. 그러니까 이런 표피를 이제 가져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표피는 이게 범인데, 당시 한반도에는 호랑이하고 범이 많았어요, 이게. 이 표범이. 그다음에 이 이쪽 예부에서 이 손님을 대접하는 관리가 이 해동관에 왔어요. 해동관에 와가지고 오니까 가가지고서 이제 인사를 한 거죠. 하면서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지난해 본국에서 종계를 개정해서 대명해전에 그, 고쳐가지고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이성계가 이성계의 그 조상의 이름이 중국 책에 잘못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근데 그걸 한 게 지금 그 1390년대잖아요. 근데 지금 1574년, 200년이 돼가는데 안 고쳐주는 거야. 갈 때마다 이걸 한다, 갈 때마다. 이게 좀 고쳐달라고.
종계 변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 가가지고 몇 번째 가서 궁정에 들어가 가지고서 황제를 이제 아련하는 그 의식을 이제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도 한 1,000명의 관원들이 좁을 입고서 동선을 나뉘어서 일렬로 줄 서서 들어갔다. 그래 가서 이 경화하는 절차를 가리고 뭐 또 절을 했다 뭐 등등 하잖아요. 끝나고서 나가다 보니까 이 절이 있더라고요. 절. 절이 한 2개가 있는데 이 보니까 이 향불도 피우고 뭐 북소리도 나고 이런 걸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중국에서 유교가 아닌 유교의 나라에서 이런 절이 있냐고 이 궁성 근처에 한탄하는 겁니다. 당시에 조선은 이 한양에 이 승려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예. 그리고 이 한양 내에는 그 절을 못 두게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불교를 내쫓았는데 이 중국에 왔더니 이게 개판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절이 있냐고. 그것도 북소리도 나고 막 이제 그러다 그래서 그걸 한탄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인제사에 이제 하마연을 그 예부해서 이제 베풀어 준다. 하마연은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파티예요. 그다음에 갈 때 하는 이벌연을 상마연, 말에서 오르는 연회, 말에서 내리는 연회를 이제 이때 며칠 지나서 이제 해줬다 이거죠. 그다음에 하마연이고 그때 보내왔던 그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요. 술, 뭐 소금, 향료, 화초, 나무, 그 양, 거위, 뭐 닭 등등. 그다음에 이날이 이제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이게 그 8월 17일 날 황제의 생일이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8월 17일이니까 이때 전에는 이 만력제 중국 신종 황제가 1620년까지 있었으니까 해마다 갔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해마다 이 성절사로. 그래서 대궐에 가서 그 할애를 이제 했다. 근데 할 때는 보통 날이 셀 무렵에 시작해요. 날이 새기 전에 그 가가지고서 황제가 어전의 납신이 표문을 올리고 이때 이제 표문을 올렸던 얘기 뭐냐면 조선 국왕 선조의 그 편지를 올린 거예요. 황제한테 이날 황제의 생일이니까 그 할애를 그 행하고서 이제 나왔다 그랬죠. 이때 조선뿐만 아니라 티베트 이쪽 몽고 라마 등에서도 다 와서 이제 참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접촉을 해 가지고서 이성계의 조상에 대한 그 잘못된 기록을 고쳐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건 뭐 갈 때마다 해요, 지금. 170년째 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 2-3년 더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고쳐져요. 그다음에 이제 국자감에 참배했다. 이 국자감은 지금 있어요. 북경 가면은 그 자금성 그 근처에 있는데 이제 국자감 가는 거는 지금 예컨대 기독교 가톨릭 신자들이 로마 교황청에 참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그때 감격 뭐 이런 거기 뭐가 있고 한 거를 이제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다음에 이 중국에 가면 반드시 중국에서 물건을 사 와요. 물건을 사 오는데 그걸 개시라 그래요. 시장을 열어준다. 그럼 이때 상인을 불러 가지고 이 숙소에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삽니다. 근데 물건을 사 오는 것들이 뭐 이 전시 때는 이 활의 재료가 되는 뭐 수각이라 할지 물소 뿌리라 할지 그다음에 그 화약의 연료가 되는 유황이라 할지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사오고
어떤 데는 이제 뭐 책도 사오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다음에 주로 많이 산 게 이때 평화시에는 한약재를 많이 샀어요. 한약재. 중국에서 유명한 한약재를 많이 샀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제 계시가 이제 있고 다음 날은 천단으로 가서 구경했다. 이 천단이 그 티엔탄 그 국경 가면은 있어요. 아직 티엔탄이 이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데 굉장히 큽니다. 이게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티엔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조선에서 예전에 원구단이라고 있었고 조선 때는 하늘에 조선의 국왕은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다가 그 조선 말에 그 조선이 그 대한 제국이 되잖아요. 그러고서 고종 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럴 때 이 천단을 만들어요. 그것이 원구단이에요. 원구단. 원구단은 어디다 만들었냐면 그 자리가 지금 서울에는 조선 호텔 자리예요. 자, 가보 원구단이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그 원구단의 규모하고 북경의 천단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거 몇천 배, 그 몇천 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늘하고는 황제하고만 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상마연을 이제 행하였다. 그 다음에 이쪽 그 숙소에 머물면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신들과도 교류를 나눠요. 교류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그 육교, 오키나와에서 온 그 이제 사람하고 이제 서로 이제 오가는 얘기를 했던 게 있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했던 거는 그 월남이에요, 월남. 그 다이베트라고 이제 불렀는데, 거기서 사신들 오면은 조선 사신들하고 많이 교류를 합니다. 그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적은 사람이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이수광, 지봉유서를 쓴 이수광.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그 읽어보면 재밌는 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 것 때문에 이제 잘 가겠다고 또 대궐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 자, 그럴 때 이제 가기 전에는 황제의 그 조선 국왕한테 그 가는 이 칙서를 받아가 돼. 칙서 편지를. 아까 표문을 올렸잖아요. 조선에서 갈 때는 반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 황제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뭐 그러면서 선물을 이제 받는 얘기가 그 쭉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주는 선물이라는 게 금, 그러니까 캐시인 캐시하고 그다음에 되게 옷감입니다. 옷감 이거를 이제 그 줘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뭐 금지된 물건이 좀 이제 따지고 그 대궐에 나가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이 성절사가 가면서 그 뭐를 강조했냐면은 우리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그 송환해서 보내줬다고 그래가지고 충성을 다 바쳤다고 이제 그 그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네 충성심이 상당히 가상하다고 그러면서 그 선물을 이제 줍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온 사람들을 그 열거하면서 그 선물을 이제 그 관원들하고 조선 국왕한테 그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니까 황제가 이때는 그 직접 대면을 한 거예요. 그 멀리서 그 보궐에서 간다고 고맙다 그러니까 황제가 친히 오금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내려주라. 이 중국의 황제는 그 말할 때 말이 두 줄 이상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다 한 줄이 한 줄. 뭐 길게 쫙 하면은 알았다. 그렇게 하라. 그 정도입니다. 대개. 그 다른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려주라.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그 정식적으로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황제를 매우 가깝게 바라보았는데 용화는 장대하고 말세는 쓸쓸해와 같으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게 천자를 이제 본 거 아니야. 이거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12살 먹은 애야, 애인데
대개 황제에 대해서 그 봤을 때 그 기술하는 그 형용사들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가 안 벗어나요. 네, 그거 갖고서 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선물 받은 것들을 이제 쭉 그 나열하고 있고요. 대거에서 상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이 중국에서 이 황제가 칙서를 내릴 때 그 밑에에 각 그 지방의 관료들이 누구누가 그 조선에서 보내져서 왔다고 이름들이 쭉 나열하고 뭐 문서로 보고하는 게 많아요. 많으면 이거에 기초해서 황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황제가 답할 때 황제가 직접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아까 얘기했던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검토해 가지고서 다 밑에서 하는 겁니다. 이 황제는 그냥 스크립트에 따라 각본에 따라 가지고서 그냥 그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하시 역할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한 10년 하다가 그 이 그 고위 관료들한테 앙심을 부는 거예요. 저놈들이 나를 갖다가 시켜 먹었다고. 그래 가지고 다 내치는 겁니다. 자 인제 그러면서 인제 어 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승지를 받았어요. 그 이 황제의 그 인제 칙서를 인제 받았어요. 그걸 성지라 그래요, 성지. 성지라고 하는데 그 조선 국왕은 여러 차례 사람을 송환해 충신을 갖춰 보였으니 은, 백량, 기단, 사단, 저사, 시비표리 이건 비단이에요. 그 칙서를 써서 장려하며 이 충지라는 건 그 황제의 이제 말이에요, 말. 명령인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칙서를 쓰고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서 조선 사신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때 그 칙서를 인제 받았다는 거죠. 칙서를 받았는데 그 칙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칙서의 내용이 이런 식이에요.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치기하노니 해당 예부의 제본의 왕의 자문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을 보내왔다. 그 조선 국왕은 여러 번 충성을 다하였도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여기 칙서를 내려서 격려한다. 그리고 선물을 준다. 그 충성스러운 노고에 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다 받아 가지고서 이제 돌아오는 그 얘기를 인제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도 돌아오면서 인제 뭐 거기서 인제 들은 얘기를 하는데 황제가 요즘 무슨 공부를 하냐고 하니까 맹자와 강목을 그 읽고 있다. 그다음에 선생은 누구냐 그러니까 두 강로. 요 강로가 대학사인데 아까 얘기했던 장거정이 그중에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장거정이 그 선생이라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제주 국자감의 대장은 왕석작이라고. 왕석작은 나중에 그 대학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뭐 이제 쭉 오는 얘기를 합니다. 오면서도 이 달자 몽고들의 침입이 어쩌다 어쩌다 하는 그 침입해서 아찔할 것 같다고 그 "조심해서 가야 된다." 뭐 등등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들으니까 달자 수십만 기가 와서 괴주의 요장 땅에 주둔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 괴주가 산해관 다음에 있는 방어선이 이게. 여기서 만리장성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괴주도. 이 천진에서 멀지가 않은데. 그래 가지고 이 산해관을 이제 지나 가지고서 쭉 오고 있는데 보니까 벌써 이때 벌써 그 이전에 달자들이 와서 막 침탈하고 막 참혹하게 부시고 한 곳을 얘기를 듣고 인제 그 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아집을 더 가져오라고 그 얘기하니까 앞으로 보내주겠다고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오다가 호성군등이 와서 조선의 호성군등이 와서 자기 집에 편지를 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신이 떠나면은 그 자기 그 집 한국에 집 있잖아요, 조선에. 하고 자기 사이에 편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거 보면 대단해요, 아주.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조선 한성에서 한양에서 그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조정에서 그것까지 받아봐요. 그게 아주 굉장히 그 촉각을 세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그 조부를 받아보니까 지부인 오건이 죽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소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은 이 양반들이 이, 이 조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국서가 바삭하게 알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그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데 그 시스템은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보를 계속 그 달마다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서 전국에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그럼 시골에 있는 양반들 다 받아봐요, 이걸. 그래서 어디에 누가 무슨 임명이 됐고, 어디에 됐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 있으면서도 이걸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조선에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배층에서 그 국가에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500년 동안이나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는 중국하고 조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그 보내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평안도에만 1,000명이 넘잖아요. 1,000명. 1,000명이 넘다고. 이 사람들이 맞이하고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 이런 시스템이 조선 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월급을 안 줘가지고 막 굶어 죽고 뭐 이런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이 명나라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 인원을 동원했는가를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조선은 그 이런 관리들을 사용하면은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월급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아주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이제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을 하죠. 그다음에 노비들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러면서 이 사신들은 그 이렇게 한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사신들, 관리들은 그렇게 밑에 부려먹으면서 맨날 주색에 빠져가지고서 그 멋대로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 포함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중국도 그렇게 별반 이제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오다가 또 사인들을 또 만났어. 동지사. 이게 지금 10월이잖아요. 10월. 동지가 12월이잖아요. 벌써 동지사가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꼭 만나요. 오는 사진들을 또 만나. 그럼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스치고 지나갑니다. 동지사 안자유가 그 강을 건너 지금 왔다.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을 가고 아까 5월 달에 가가지고 지금 10월 달이 되잖아요. 이게 한 4, 5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두 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가는 사진들을. 그래가지고서 뭐 등등 해가지고서 겨우 해서 의주에 이제 돌아왔다, 의주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후기인데, 어, 이 후손군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기에서 이제 썼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황조를 섬기는 것은 예의가 내복은 예복 내복과 같아서 무릇 길흉과 경주에는 모두 사신을 보내는데 생신내에서 갔다 왔다. 이게 뭐냐면 조선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는 중국의 내복이라 그랬어요. 내복. 내복이면 이 중국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중국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그리고 다른 오랑캐하고는 조선은 다르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보면은 완전히 사대하고 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뭐 이런 형편없는 그 이제 국가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는지 이 사람들이 야근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이제 다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이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멋지게 이제 쓰는 거예요. 맨 나중에 중국에 가서 그 산천의 웅장함도 보고 인물의 번청함을 보고 뭐 이래서 왔다. 근데 가서 실제로 한 거는 뭐 그 도대체 니네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하면서 다녀왔잖아요. 반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하와 예와 안과 밖의 구분은 그 딱 정해진 것이 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열심히 예의를 닦으면은 중국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후기를 이제 쓰고 이렇게 쓰면은 이것이 이제 책으로 편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판각을 해요. 판각을 해 가지고 돌려보는데 그러면 그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조선의 같은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그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절대로 중국에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판한 것도 있고 막 뭐 분노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절대 안 보이고 국내 소비용으로 자기네끼리 돌려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번에 가서 멋진 그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국내 소비용이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네.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는 엄청 칭송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진심으로 그렇게 중국을 좋아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거 말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중국 사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만 보려고 국내 소비용이라고 음. 했지만 중국 사람이 보는 일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 중국서 밭대는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은 많았지만은 거꾸로 중국서 조선에 오는 사신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횟수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조선은 그 엄격하게 그 길을 통제했어요. 오는 길, 머무는 곳 등등을. 그래서 딱 그 각본을 짜 가지고 그렇게 딱 와서 일을 처리하고서 가게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중국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다음에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칭송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이 그 정확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칭송했다가는 조선 국내에서 꼬투리 잡혀 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비판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뭐를 칭송해야 되는지 뭐를 비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선택적으로 그 기술을 하고 강조를 해 가지고서 그 써 가서 돌려서 보면은 '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조선에서의 나름대로의 그 입지가 굳혀지고 저놈은 어디에 속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컨대 그 자기가 아무리 개인적인 그 자유로운 사고가 있고 뭐 그 다른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 중국 갔더니 왕陽명을 그 숭배하더라. 그 가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뭐
나쁜 것 같지 않더라. 우리도 좀 그렇게 해서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만 썼다 하면은 갔다 와서 그 사람 박살나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기술을 하나하나 할 때는 이 어떤 색깔을 딱 칠해야 될지가 이게 분명하게 자기가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이 이제 국내 소비용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 간간이 자기는 조선의 누구 계열에 속한다 하는 것들도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계통에 속하고. 예, 그런 식이어서 인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걸 통해서 이 조선에서는 나름대로 인제 자기네 네트워크의 파장이 인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기 전에 이미 이 다른 사람들의 거를 많이 읽어봐요. 읽고서 나름대로 어 아이디어가 인제 있고 그다음에 베끼는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어디 지방에 얽힌 전설이라 할지 예컨대 어느 산을 지나가다가 백의 숙제를 모신 사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구절들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담이 다 노트에 있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써 놓은 거를 갖다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이 청나라 때로 가면은 어 이 조선 사신이 가면은 이제 청나라는 그 조선이 오랑캐로 여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진족이 세운 국가니까. 그 여진족을 오랑캐로 여겼던 게 거의 250년 이상이 되잖아요. 조선 초부터 여진족하고는 갈등 관계가 있었고 오랑캐로 여겼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워 가지고 황제가 됐잖아요. 그럴 때 중국을 딱 가면은 그 명나라 때 인제 사람들 한족이죠. 한족의 관리들이 인제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속으로 울분이 있는 거야. 자기 나라 뺏기서 그 밑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서 슬금슬금 물어봐요. 조선 사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 가지고 자기네 숨겨진 마음을 좀 동의를 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조선 사신이 멋모르고 써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 말을 못 하고. 그러면 중국의 관리가 그걸 딱 보고 읽고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다음에는 금방 그 종이를 씹어 가지고 먹어 버려요. 기관에 걸리면은 목 날아가니까. 근데 그만큼 정보 통제라는 게 스스로 자기 안위에 관련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인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정령이 맨 처음에 썼듯이 이 허봉은 중국을 가기 전에 벌써 목표의식이 있는 거야, 목표의식이. 가기 전에 그 이 주자 성리학의 본의를 밝히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이렇게 썼잖아요. 예, 가는 곳마다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조선에서 재밌는 게 이 겉으로는 중국 뭐 대단하다고 인제 하지만은 자기네들의 디스코스에서는 고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중국의 마이너스 측면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가 봤더니 오랑캐 풍습이 많더라. 어? "한탄스럽다." 하면서 속으로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립 서비스를 해야 되는 처지를 그런 식으로 인제 보충을 해 나가는 행위들을 인제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은 중국의 또 실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실상을 아는 데 많이 인제 도움이 되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일기이긴 해도 약간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맥락 파악을 엄청 잘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건 개인 일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 가지고 개인 일기하고. 이거는 인제 서정관이니까 서정관이 기록 관리자 아니에요, 기록. 이게 써 가지고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나중에 보고서는 쓰고 나중에 또 그 첨삭하라고 얹어 가지고서 이제 이 책으로 묶어서 발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갔다 오면은 복을 해요. 복을 하고 보고서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일기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기록 같은 성격도 꽤 있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저 그냥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 조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조보라고 해서 그 어어어. 12도 네. 정도로 계속 그 우편 배달부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게 아무리 동선이 정해져 있다고는 해도 뭐 상황에 따라서 어디 묵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물리적인 시간하고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긴급 파견도 아니고 음. 일종의 뭐 잡지 뭐 매 그 월간 뭐 이런 월간 뭐 대한민국 이런 월간 조선 같은 뭐 이런 거를 보내는 건데 음.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게 그렇게 긴급 파견이 아닌 이상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전국에 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저기 중국에 가는 거는 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으로 이게 가능한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받아보는 이제 기록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도 이제 전달이 됐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게 이 가는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머무는 곳도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가면서 어디쯤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그래 가지고 되게 그 이렇게 서로 엇갈리지 않고 되게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더 재미난 거는 일본에 가는 통신사들도 그렇게 해요, 일본에. 이거 받아서 건너서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편지 붙여요. 예컨대 무슨 오사카에서. 그다음에 어디 저기 후쿠오카 저기 뭐 시모노세키에서 자기 집에서 오는 편지를 받아봐. 그러니까 그 이 편지를 전달하고 받고 하는 거에 그 능력은 상당히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 우 우편 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누군가 개인 사적인 사람이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그 뭐 경상도에 있으면서 전라도 광주하고 기대생하고 이태계가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 누가 하냐면 노비가 해요, 노비.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개인적인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이 인제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일본은 요 조선 후기 당시로 가면 일본은 이 개인이 편지를 서로 전국을 오가서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회사가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회사가. 식약부라 그래 가지고 비각이라 날르는 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체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이 전국적 조직에 대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날라줘야지. 딱 돈을 받고서. 근데 그런 기술이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은 당시에는 이것이 우선 여행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뭐 부모가 연락한 사람은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등 그다음에 이 양반들끼리는 권력 조정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해서 뭐 안테나를 아주 딱 꼿꼿하게 세우고서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뭘 하려고 진짜 마음을 먹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인간이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음. 이 여행사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한 보름이나 20일 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이걸 따라잡으려면 거의 숨도 안 쉬고 밥도 먹지 말 타고 못하고 가는 거죠, 말 타고. 어. 이 사람 어. 말 타고 어. 가니까 어. 조금 더 어. 속도는 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잡으려면. 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신들은 정기적으로 몇 번씩 보고를 해요, 조정에. 이제 특별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갔을 때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국왕한테 보고를 해요. 인제 그거를 용어를 저번에도 이제
했다고 기억하는데 선례 통사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가는 통사, 통역관이라는 명칭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은. 이 성조사는 뭐 그 황제의 탄생을 축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무슨 뭐 그 문제가 있는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군사를 청원한다 할지 그 무슨 뭐 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관리가 뭐 그 양국 간에 관련되는 문제가 스파이 문제가 생겼다 할지 뭐 등등 할 때는 그 순례 통사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물론 그 배를 타고 말을 타고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배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 빨리 가는 배가 있어요. 그걸 그 조선 하야분해라고 하는데 빨리 가는 배를 그런 배 시스템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오늘 설명해 주신 거에 예, 조선 이성계의 계보 문제, 음, 종계 문제라든지 양명학 문제를 이렇게 들으면 그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 200년 가까이 이 명나라에서 뭐 이건 안 돼라고 하는 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외교사에서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걸 빌미로 해야 될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음, 했던 음, 것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음, 양명학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다 음, 양명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계기로 삼아가지고 이 사대성 같은 걸 좀 보강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음. 주고받는 얘기가 양명학의 뭐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